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34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박세나, 전예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 사이 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원금 모금 경쟁을 말하는데요. 일단 기사 먼저 짧게 읽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가열되고 있는 2024년 미국 대선전에서 머니레이스 선거 자금 모금 경쟁에서 출마 선언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분기에 7,200만 달러 모금을 신고해서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했다. 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00만 달러, 그다음에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1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하 기자. 네, 아무래도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특히 이제 뭐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제 열을 내고 선거 운동도 하고 지금 정치금 이제 선거 자금도 이제 후원을 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지금 독보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거 자금도 선거 자금이겠지만은 본인이 또 워낙 또 부유한 그런 이제 또 사업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부자 뭐 한 1000위대 정도 그렇죠. 네. 자산이 한 32억 달러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한 37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자산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뛰어들어서 단연히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좀 추격하고 있는 그 론 디샌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모르겠어요. 자산이 얼만큼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트럼프만은 못하겠죠. 그렇죠. 트럼프만은 왜냐하면 공직자 이런 주지사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업가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조금 많이 그런 자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원을 하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가 또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금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뒤지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또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가 그 비벡 마리스와미 라마스와미 되게 젊습니다. 저보다도 어리고 37이죠. 네. 저보다도 어리고 정말 기업가 출신이고 또 펀드 매니징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선거 이런 자금들을 유용을 하게 또 사용을 하는 데는 또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요즘 좀 급부상하고 있어서 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힌두교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황 기자 이번 모금 경쟁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는 뭐 예상됐던 대로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슈퍼팩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세계 부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실 돈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분한테는. 자기 돈 그리고 거의 안 들어가요. 왜냐면 후원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500만 달러는 이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 다만 공화당 경선에 있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고 사실 론 데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돈이 덜 모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2,010만 달러라는 것은 이 론 데샌티스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돌풍보다는 좀 돌풍이 식지 않았냐. 그렇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루 만인가요?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1,500만 달러 가까이가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면 이미 공화당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경선 1위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항마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지금 등장을 했죠. 지금 라마스와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 앞서서 제가 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미국과의 정서와 좀 안 맞는 인물인 거 아니냐. 특히 공화당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뭐 급부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조금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상 밖이다라는 것은 론 드샌티스가 좀 주도적이지 못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못 끌어들였다. 네네네네. 네, 로컬 선거나 뭐 전국 선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후원금 많이 모금하는 후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본선 진출 가능성도 높고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뭐 그렇게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 승률이 높은 데다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 그 모금액이 또 상당하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다음 주에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해서 또 특검이 기소할 수 있는데 또 그게 트럼프한테는 호재로 또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세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실제로 궁금해서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까지 한 3,500만 달러, 그 다음에 바이든이 3,100만 달러. 2분기에만?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론 드산티스가 2,000만 달러. 그 다음에 비벡 라마스와미가 1,900만 달러, 그 다음에 니키 헬리가 1,000만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더라고요. 라마스와미가 굉장히 선전했네요. 그렇죠. 네, 1,900만 달러나 모금한 거 보면. 그렇죠. 저는 선거 승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면 청신호긴 하지만 이게 선거 승리를 결정짓는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LA 시장 선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캐런 베스보다 그때 상대였던 리카루소가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을 투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후원금 액수보다 후원자, 이제 명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예지 기자, 이번 후원금 경쟁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도 동의한데 이게 금액보다는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백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2천만 달러가 다 슈퍼백에서만 왔고 한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바이든 캠페인 공동의장이 한 말에 따르면 40만 명 후원자 중에 이 중 97%가 200달러 이하 소액 이제 바이든 쪽 기부자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금액보다는 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원을 했냐 이게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아까 근데 세나 기자가 조 바이든이 2분기에 3,100만 달러? 근데 여기 지금 기록을 보니까 2분기 7,200만 달러라고 나오는데 일단 2분기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2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모금액으로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파워가 있고 지금 뭐 인지력 논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한테 이렇게 집결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 후원이나 지지가 원래 사실 뭐 게빈 뉴섬이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이게 결정이 완전히 된 것 같아요. 거의 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뭐 단독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표가 몰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표를 좀 갈라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민주당은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뭐 앞서서는 뭐 기정사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정사실화 정도가 아니라 내년에는 그냥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혼자 나온다. 지금 7,200만 달러 아까 뭐 전예지 기자가 지금 97%가 소액 기부자라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분기 사실 3분기 4분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3분기 4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정말 얼마나 다른 후보들보다 치고 나가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어게인 언제죠? 2020년 대선 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었었죠. 그렇죠. 이제 어게인 2020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좀 짜증난다. 2020년 때 대선 후보들을 다시 보는 거는 좀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결하면 좀 더 이렇게 관심 집중될 텐데 너무 올드라는 표현은 사실 고령이죠. 그렇죠. 바이든하고 트럼프 둘 다 고령인데 이게 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약간 좀 복수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거, 정치적인 탄압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복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건재 네, 건재함을 좀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너무 고령이시고 그리고 어게인 2020이라고 제가 좋은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 경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차기 대선에서 정말로 다음 차기 대선에서 정말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뭐 워낙에 영향력이 큰 두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금 이거는 자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인물만 놓고 볼 때 지금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대적할 만한 후보가 안 보여요. 지금 드산테스는 이렇게 좀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분위기고. 그 아까 말했던 비빅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사실 트럼프보다 더 우파래요. 더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걸 보면 더 우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사실 극우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힌두교 종교가 이제 힌두교 신자라는 게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란 드산티스 아니면은 비빅 라마스와미 이 둘 중에 한 명을 꼽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란 드산티스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의 2인자가 될 마음이 없다. 선언을 했어요. 란 드산티스 벌써 이렇게 선언을 했고 참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배짱 있게 그래 맞붙자. 뭐 네가 거물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이받아야지. 이거 뭐 근데 이제 드산티스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그 강한 면모를 잘 보여요. 또 주류 언론하고 이렇게 주류 언론이 좀 민주당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날카롭게 던져도 잘 맞받아 칩니다. 드산테스. 근데 이상하게 드산테스가 당내 행사에는 전혀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들이 다 줄줄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여러 그 비영리 단체들이 이렇게 그 여는 행사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근데 란 드산테스는 별로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홍보를 안 하느냐, 마케팅에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그 론 드샌티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웃사이더라는 색깔을 좀 더 입히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드산테스는 어쨌든 플로리다 주정 운영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페이퍼가 다 말해주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내가 얼마나 잘 이끄는지 아느냐.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게 큰 실수 같아요.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플로리다 주가 아니라 미 전역 50개 주에서 대결하는 건데 암만 잘 하더라도 이게 자기를 요즘에는 자기 뭐 PR 시대 이게 자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등 기업들이 광고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스포츠 뭐 회사라든지 이런 뭐 나이키도 그렇게 잘 되고 하더라도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항상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샌티스의 자신감은 좋지만은 이런 방법들을 조금 제안해줄 그리고 또 옆에서 좀 도와줄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보수 논객들 보면은 전화번호, 개인 번호들을 다 안 돼요. 트럼프부터 뭐 비빅 라마스와미 뭐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민주당 쪽도 하물며 갖고 있는데 란 데산티스만큼은 접촉이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러브콜 요청을 하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도 란 데산티스는 인터뷰 그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 유튜브에서도 최근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말 하고 그런 거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질의응답하는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론 드샌티스를 보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부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맞아요. 대나무처럼 지금 꼿꼿하게 저렇게 서 있는 자세가 나중에 되면은 공화당의 입김에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는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뭐 보수 유튜버들도 보면 왜 이렇게 질문을 여기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드산테스 쪽에서 너네는 아직 그 레벨이 나랑 인터뷰할 수준이 아니야. 뭐 이런 대답도 오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들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이번 대선 2024년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출마할 것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둘 간의 대결로. 자, 2024년 대선은 내년 11월 5일에 치러집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들이 나올 텐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여러분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수 유승준, 이제 한인이죠. 그렇죠. 한인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전에 대법원에서도 한번 승소를 했었죠, 유승준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그것도 어떻게 무효화가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유승준 놓고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군대를 이렇게 피한다는 그런 인상을 준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한창 가위춤이다 뭐다 해서 어마어마했죠.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던 아이돌, 그 당시 아이돌이죠, 유승준. 최고 스타였죠. 최고 스타였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정말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독보적이었어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한국적인 정서인데, 이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공인이었죠. 그것도 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공인이었는데, 그 공인이 나는 군대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다가 예. 번복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났다고 해도 앞으로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연하 기자는? 네, 일단 이번에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지만은 이게 첫 번째 있었던 그런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난 이제 2015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이번에 다시 해서 2심에서 결국에는 승소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금 2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상소를 하게 되면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유승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지난 2015년에 승소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아직까지도 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외교부가 상황이에요. 막은 거죠. 그렇죠. 법무부 쪽에서 예. 지금 맡고 있는 거고, 지금 승소를 한다고 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거는 영사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유가 아닌 제3의 그런 이유를 대서 발급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한국 법무부에서도 그거를 차단을 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암만 대법원에서 항소를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가 사실 라디오 코리아 잠깐 왔었죠, 지난주에.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외교부 결정에 맞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국의 입국 여부가 달려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경역 기피 대상자들도 비자 신청은 만 38살이 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법적 허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여론을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국민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이제 유승준 씨가 열정이었나요? 그 세 번째 앨범이? 그렇죠. 세 번째 앨범이 열정, 전 그 열정이 제일 좋더라고요. 유승준 노래 중에.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한창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어느 방송사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질문했어요. 군대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냐면은 다 남자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그럼요. 남자 연예인들은 받게 돼 있잖아요. 다들 그게 관심이고, 또 솔직히 BTS도 얘네 군대 언제 가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질문했을 때 유승준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병역 의무 다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2002년에 결국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유승준 씨가 생각해봐야겠다. 그 가족 문제라서 좀 상의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논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시끄러웠겠죠. 그때 당시 이제 유승준 씨가 199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거의 딱 20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97년이었나요? 네, 97년에 데뷔를 그러면 했거든요. 별로 활동 많이 못 하고 이 문제가 그렇죠. 된 거야. 지금 네. 딱 굵게 한 4, 5년 정도 그런 활동을 거네. 했는데 네. 이 정도로 정말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키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예. 이제 그거를 또 접고 2002년에부터 이제 입국 금지가 됐으니까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승준 씨 말로는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 그동안 좀 너무 가혹하지 않았냐 뭐 이런 입장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알면 이렇게까지 미워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지. 이거 출국하는 부분들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외국으로 다른 해외로 이게 출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이 병무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때 저기 기자회견하러 한국에 가긴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결국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아예 못하고 저기 예. 사실상 추방시킨 거죠.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해외를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병무청의 네. 허가를 다 받아야지 그렇죠. 네. 이제 출국이 가능한 건데 뭐 유승준 입장에서는 병무청에서 허가를 다 해줬고 정상적으로 나갔다가 결국에는 2002년에 이제 입국 금지가 돼서 못 들어온 상황인데 네. 나는 그냥 약속을 못 지킨 죄지 이 병역을 이 범법을 저지른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세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랑 저 가족은 유승재님 어렸을 때 진짜 팬이었거든요. 예. TV에서 뭐 나나나 가위 열정 이런 거 나오고 진짜 온 가족이 다 따라 불렀던 그런 네.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국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굉장히 좌절했던 절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갖고 있던 그런 감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모 언론사가 유승준 이제 한국 입국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그거를 봤었는데 과반수가 넘는 55%가량이 실제로 입국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시에 뭐 한 44%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아직도 그거는 이제 좀 한국 높게 국민- 나온 거네. 찬성 그거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훨씬 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예. 네네. 그래서 아직도 한국 국민들은 이 일이 지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직은 대단히 이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2015년에 영상을 이렇게 한번 올렸었어요. 유승준 씨가 자기 유튜브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뭐 이렇게 호소하고 또 이렇게 막 분노하는 영상도 한번 올리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네, 분노하는 가혹하다고. 영상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예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준을 잘 알고 있었나요? 저는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제가 엄청 좋아했다는 기억은 있어요. 네. 제가 막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아. 붙여놓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근데 그때 어릴 때는 그냥 그분이 군대를 간다 이런 것보다 못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거 보세요. 네. 네,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거부를 할 때 해외 거주 병역 자원들에게 뭐 그릇된 가치관을 전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뭐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그렇죠, 맞아. 그런 근데 얘기 그게 들어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사기죠. 같기는 해요. 네. 예. 네, 사실 근데 그게 군대라는 것은 저희 한국에서는 정말 불문율이거든요. 그렇죠. 남자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손흥민도 보십시오. 지금 세계적인 스타지만 그 군 병역 문제 가지고 얼마나 뉴스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까? 그리고 BTS 보세요. BTS, 그렇죠. 최고 주가를 달리던 그 그룹이 그거를 군 병역을 네. 갔던 거는 사실 이게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것 저는 같아요. 네. 뭐 유승준 씨가 어찌 됐건 간에 그 법적인 뭐 법리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거는 한국적인 정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뭐 설문조사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저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는 이게 그냥 다짜고짜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법을 알겠습니까? 얘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시민권자로 바뀌었어. 그거에 대한 반감이 큰 그렇죠. 거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주권으로, 그러니까 남자들 영주권으로 여기 있다가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막 시민권 받고 그런 모습 보면 솔직히 남자로서 이렇게 보기가 좀 좋지는 않잖아요. 아니, 좋지는 그런 않죠. 예, 솔직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좋아서 네. 그 눈밭에서 구르고 눈 치우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예, 개초 작업하고 제설 작업하고 그럼요. 예? 그 불침번 쓰고 그럼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2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빵빠레도 하고. 아마 국가를 지킨다는 의무가 있지만 그렇죠.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저건데 예. 좀 그거에 있어서 너무 반감을 불러일으킨 거니까. 예, 만약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군대 안 간 사람들 막 이렇게 비판할 때가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유승준 씨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 딱 보면은 야씨 저렇게 군대 피하려고 저 꼼수순에 한국에서 그렇게 큰 사랑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때 시기가 또 너무 안 좋았던 건 그때가 그 대한민국 IMF 시기였어요. 그렇죠. 아, 네, 그러네요. 그랬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직후. 워낙에 네. 정부에 대한 반감도 높은 데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고 스타가 지금 군대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를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 첫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외교부가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비자 발급 거부했고 유승준 씨가 3년 전인 2020년에 이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발급 거부가 인정돼서 패소했지만 2심이 그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대법원까지 가서 또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죠. 네. 제가 외교부를 대변하려고 하는 건 네. 아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의 그 내정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네, 외교부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그 유승준 씨의 케이스가 앞으로 선례로 남게 되면 계속 그거 가지고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죠. 그 유승준 씨 과거 행위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뭐 이런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 예. 그게 이제 이유인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제가 유승준이라면 참 후회가 될 것 같아. 차라리 갔다 오고. 근데 그 인기가 떨어질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든 연예인이 예. 다 그렇죠. 왜냐하면 군대 2년 그 당시엔 2년 2개월이었고 지금은 그렇죠. 2년 안 되죠. 예.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 왜냐하면 네. 사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슈퍼스타가 있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아,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최고 인기, 그러니까 절정의 인기를 누렸을 때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때 네네. 징병제에 따라서. 근데 제대하고 나서 솔직히 인기가 그 전만큼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 많이 출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조금 이제 몰락을 했죠. 이렇게 뭐 막판에는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사실 그러지 유승준 씨 않았습니까? 근데 입장에서는 그게 좀 무섭긴 했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엔 특히 그래서 네. 그 2년 2개월, 그 4년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네, 네. 활동한 기간이 4년 동안 이렇게 철정의 인기를 누렸는데 2년 2개월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겠죠. 네. 예. 뭐 연예인 중에서는 군대를 2번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싸이 씨. 예.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인표 옛날 기억나죠? 네, 차인표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때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통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때 군대에 입대한 적이 있댔거든요. 바로 그 직후에. 왜냐면 그때 나이가 29, 30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가 차서 군대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 확실히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죠? 차인표 씨가 그 컴백한 작품이 그 안재욱 나왔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네네네. 별은 내 가슴에서 원래 주연이었어요. 차인표가. 근데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회가 거듭할수록 안재욱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바꿨대요. 그 시나리오랑 모든 걸 다 교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재욱 위주로. 아니 근데 사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좀 남성미를 좀 내세웠던 그 유승준 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성미를 내세웠죠. 예, 그 근육 좀 네네. 있는 그리고 편이고. 차인표 씨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미.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의 리키 마틴이라고 했던 홍경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경민. 예. 이게 군대를 갔다 오면서 사실 그 꽃미남이라던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신 분들은 이게 오래 가요. 근데 이제 그러네. 그런 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팬심이 금방 식는다라는 그 불문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랬기 때문에 좀 유승준 씨 입장에서도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두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유승준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3, 4년 더 활동하다가 이거 좀 미루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0대 후반, 중후반에 이렇게 그 군대 갔다 오는 게 제일 낫지 않냐 이제 그런 좀 그런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네. 여론을 지켜봐도 될 법 했잖아요. 네, 근데 예. 사실 그런 여론을 좀 둘러보기에는 좀 많이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그런 것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봤을 짧은 예. 시기에 너무 빨리 유명해진 그렇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유승준 씨가 직접 뭐 이렇게 결정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예전에 또 나와서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 기획사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제가 볼 때 그건 좋은 변명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뭐 워낙에 저희나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군대로 낙인이 찍히면 그건 낙인 찍힌다고 하거든요. 낙인 찍힌 네, 정말로요. 그렇죠. 네. 군대를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 예전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취업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는 예, 그 그랬거든요. 점수 플러스 맞아요. 크게 점수가 예. 붙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낙인이 찍히면 한번 낙인 찍히면 회복하기 쉽지 예.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일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확실히 전반적으로 차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네. 아니, 이런 편견을 가지면 좀 감사해요. 그런데 네. 저는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군이든 미국군이든 그냥 전반적으로 좀 남자들은 네. 이렇게 저희 다른 회사를 사람들한테 보더라도 차이가 확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저 지금 아니 그 군대 얘기가 꼭 이상하게 나와. 밥 먹든 뭘 하든 아무튼 꼭 무슨 훈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승준이 과연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계속 입국 금지 상태로 남을지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원용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이황, 신면아, 박세나, 전예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 보도팀이 원래 지난주에 다 같이 볼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많이 기대했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그리고 뭐 박스오피스 관련된 뉴스인데 근데 이 영화 흥행을 놓고 이제 두 가지 그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거뒀고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는 흥행이 좀 많이 저조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그 개봉 이후 지금까지 2억 5천만 달러 흥행 수익을 올리긴 했는데 지금 미국 순위를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 11위. 11위에 그칩니다. 이게 좀 많이 놀라운데 그 슈퍼마리오가 넘버원이었고 그러니까 그 1억 4,600만 달러. 그 3일 동안 이것도 그냥 3일만 계산할 때 금토일 그 주말 박스오피스 넘버원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제일 재밌었어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그다음에 2위가 스파이더버스 1억 2천만 달러. 그다음에 그 가오갤인가요?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가요? 3 예, 1억 1,800만 불 3위. 앤트맨 3 퀀텀매니아가 1억 600만 달러 4위. 그다음에 인어공주가 막 흥행 안 됐다 했음에도 미션 임파서블보다는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꽤 많이 벌었습니다. 9,500만 달러. 존 윅 4 이게 7,300만 달러. 그다음에 패스트 10 그게 6,700만 달러. 트랜스포머가 또 4, 5, 6, 7, 8이고 인디아나 존스가 6천만 달러로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드 3 있잖아요. 럭키 시리즈에. 네네. 그 영화가 이제 5,800만 달러고 그러니까 탑 10이고 여기까지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 파트 1은 5,800만 달러, 5,790만 달러 정도 벌었는데 그래서 11위예요. 좀 많이 놀랍지 않아요? 국내 흥행이 이렇게 11위밖에 안 된다는 게. 근데 저는 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좀 짚고 싶은 건 이게 보통 주말을 앞두고 직전에 개봉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금요일, 예, 목요일 날 네. 뭐 개봉하든. 근데 이게 지금 수요일 날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일찍 했죠. 예, 너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이게 수요일 날 개봉을 하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직장인들은 잘 못 가죠. 정말 심야 네. 영화를 보는 네. 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계산해서 전 세계 흥행이 이제 2억 5천이고 미국 내 흥행은 7,800만 달러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제 금토일만 계산하면은 원래 금토일이 진짜니까. 그렇죠. 예, 그 순위에서 이렇게 11위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목이죠.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갔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4,280여 극장에서 이렇게 그 대개봉을 했는데 예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톰 크루즈 좋아하잖아요. 톰 크루즈 좋아하죠. 근데 저도 일단 안 보기도. 근데 요즘 영화관을 대체적으로 많이 좀 옛날보다는 안 가지 않나 싶기도 그런 해요. 것 같아. 요즘 덥잖아요. 네, 비도 많이 오고 그게 한국에. 이유인 것 같아요. 왠지. 날씨 예.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니 근데 극장 내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지 않나요? 근데 이제 지금 밖에 한국도 비도 많이 오고 아, 여기는 문제는 엄청 가는 덥고. 데까지라는 거죠 지금. 가는데 집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죠. 네. 그 무더위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고. 주말에 네, 딱 네. 정말 이 LA나 이쪽 남가주 지역에는 최고점을 폭염이. 거의 찍을 정도로 예. 좀 상당히 더웠.
더웠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극장에 가면 시원하긴 하지만은 아까 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 게 것 자체가 그러니까 차 안에는 시원하지만 차까지 가는데도 더우니까 그것 그렇죠. 자체가 또 저희 있을 수 있죠. 저번 주 일요일 날 보시지 않았습니까? 길거리 노래방 하면서 아, 얼마나 덥더라고요, 숨이 진짜. 턱턱 막혔어요. 예. 너무 아니 힘들었어요. 한국 날씨 같았어. 그러니까요. 너무 한국의 무덥 그 후덥지근한 후덥지근. 예. 예, 괴로운데 다들 고생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황 기자의 취재, 황 기자는 취재, 요나 기자는 진행하느라고. 아 저기 수고하느라고. 제가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예지 전예지 기자도. 기자가 예지 취재를 기자도 메인으로 했고요. 취재하느라고, 예, 저는 예. 서포트만 했고요. 예, 고생했어요. 예지 기자도. 그래서 그 보면은 톰 크루즈 쪽은 좀 이렇게 당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9천만 달러 최소 9천만 달러 흥행을 예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영화 제작사 쪽에서는. 그리고 이 영화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종 이렇게 룰을 지켜가면서 하느라고 그 제작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기한이 3억 달러 가까이 기한이 들어갔대요. 늘어나면 예, 늘어날수록 늘어났죠. 예. 그래서 2억 9천만 달러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마케팅 비용도 1억 5천만 달러 최소 그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도 이게 과연 커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7이. 근데 여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금은. 지난 주말에 일하느라 나도 원래 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주말에 또 일도 있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사실 뭐 갈 못 시간이 봤어요. 있어야 가는 거죠. 뭐 아까 스트리밍 얘기했는데 이런 영화는 스트리밍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뭐 가고 싶어야 가는 거지. 회사에서 뭐. 일 많이 시켜가지고 못 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 다 듣고 아니, 계십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보려고 그랬는데 그 못 봤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회사에 그렇게 반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알아요. 예, 농담이었고. 세나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흥행 국내 흥행 약간 생각보다 저조하다. 예. 미국 흥행. 예. 네, 저도 톰 크루즈 굉장한 팬이긴 한데 사람들이 액션을 보는 이유는 이제 왜 속도감, 그 박력감 막 이런 걸 기대를 하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톰 크루즈가 올해 연세가 61살 맞아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60일. 네,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남주의 그런 박진감, 그런 카리스마를 보일 수 없겠다라는 예상도 얼마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리고 파트 1이에요. 원래 한 번에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찍다 보니까 이게 또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7이 그 데드 레커닝 파트 1, 파트 2인데 그게 이제 싫어서 안 간 사람들도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클리프행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또 싫어해서 나 안 가. 이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완성도의 면에서는 뭐 굳이 파트 2까지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마무리가 잘 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네. 사실 좀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이게 지금 저번 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만 예.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집중호우 그렇구나. 네, 한국에서도 홍수나고 했죠. 부모님한테 네. 전화를 그래서. 했는데 저희 집은 경상도기 때문에 그렇게 예. 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대요. 50명 가까이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좀 예, 안타까운 예.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덥고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스토리가 탄탄하다고 하니까 입소문이 또 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흥행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미국 핵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에 참여해가지고 그 원자폭탄 개발한 역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픈하이머.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한 오픈하이머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 또 바비가 이게 또 흥행 어쩌면 그게 마고로비가 나오나요? 마고로비가 나오죠. 네네. 마고로비하고 그 남자 배우가 그 라라랜드에 나온 남자 배우 이름 뭐죠? 저기 케빈 코스트 아니야 아닙니다. 케빈 코스트는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옛날이지. 네. 예, 아무튼 그 라라랜드에서 남자 주인공 맡았던 그 친구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대박 미션 임파서블 이상으로 흥행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흥행이 조금 국내에서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날씨도 있었겠지만은 네. 지금 이 할리우드에서 또 이제 연기자까지 같이 해서 지금 56년 만에 지금 대파업을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영향 미쳤나요? 예,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맷 데이먼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국에서 시사회를 하고 있었는데 스트라이크를 하겠다 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떠서 스트라이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제 귀국을 맞아요. 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지금 헐리우드가 지금 56년 만에 정말 큰 파업을 지금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영향 미쳤나 보다. 지금 현재 지금 대작으로 이제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봉할 뭐 바비나 뭐 이런 영화들도 조금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 걱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 맨파워라고 하잖아요. 이 그 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어린 시절에 저런 남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뭐 탐 크루즈라던가 뭐 예. 일본 배우 중에는 기무라 타쿠야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맨파워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남자들이 와, 저 또 탐 크루즈가 왜 우리가 해리슨 포드의 인디애나 존스를 보겠습니까? 네. 그 젊은 시절에 그 화끈한 액션 씬이라던가 이런 게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날씨만 좀 뭐 안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제가 이번 주만 넘어가면은 흥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역주행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예, 네.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평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잖아요. 뭐 좋습니다. 토마토스도 네. 평점이 좋고 그 관객 평점도 뭐 A 나오고 이렇게 그 관객들 그 평점이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근데 톰 크루즈 영화 그 얼마 전에 매버릭 개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경우는 15억 불 가까이 그 톰 크루즈 생애 최대 히트작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어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는데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연하 기자가 말한 대로 그 총파업, 네. 그 총파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흔히들 보는 넷플릭스에 출연하는 그 배우들이 그렇죠. 네. 돈을 많이 못 버는데요. 그래서 막 투잡, 쓰리잡 뛰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뤘으면 나중에 한번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네. 다루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파업이 어느 정도, 정도 일단락이 될 것 일단락 같으니까. 될 것 같죠. 예. 그리고 조이라이드 이 영화도 이제 그 아시안 여성 4명이 출연하는 그 4명 맞죠? 네, 맞습니다. 네 4명이 명이에요. 출연하는 영화 조이라이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 기자 이 영화 그 왜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조이라이드. 예, 사실 조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판 행오버다. 네. 예, 그리고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직 하더라고요. 보지를 뭐 이거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못 보는 지금 거죠? 개봉을 예. 이미 했고 개봉했는데 흥행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데 평론가들은 굉장히 극찬하고 있고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본 코미디 중에 제일 웃겼다. 그렇게 극찬하고 왜 이 영화를 사람들이 안 보는지 모르겠고 이 평론가 그 존 캠피아라는 평론가인데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이 영화가 아시안 커뮤니티가 지지하지 않아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흥행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 영화를 이렇게 서포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그거는 아시안 커뮤니티 특성인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뭐가 나왔다고 해서 뭐 우우 가서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는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게 여자분 중에 그 애슐리 박 맞아요. 주연. 네, 저희 한인이죠. 예, 한인이에요. 그리고 스테파니 수, 그리고 셰리 콜라, 그다음에 사브리나 우까지 이게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넷플릭스 그것도 드라마였는데 그 파리 배경으로 어떤 여자 그 백인 여성분 파리 에밀리 맞아요. 그거죠. 썸띵이었어요. 네네. 재밌어요? 에밀리가 네, 주인공인 네. 거. 아 진짜 그게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파리 에밀리?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애슐리 박이라는 배우 자체가 정말 진짜 연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현실 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걸 잘해. 예를 맞아요. 들어서 심윤아 기자와 저가 친구인데 네. 제가 이제 되게 시리어스해요 네. 지금. 아씨 나 미국에서 파리로 건너왔는데 미치겠어 막 그랬는데 그 심윤아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거 뭐 알바야 여기서 즐기다가 가 남자들 여자들 만나고 뭐 여자 아무나 만나고 뭐 좀 즐기다 가 뭐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애슐리 박 얼굴 보니까 낯이 익은데 거기에 나왔죠. 비프. 비프에 나왔. 스티븐 양이 주연한 비프에 나왔어요. 비프에서 거기 레즈비언으로 나오죠. 그런 거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레즈비언으로 나와. 맞아. 거기서 봤구나. 비프에 나왔어. 비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조연으로 그죠? 그리고 네. 더군다나 여자판 행오버다 이러면 이게 행오버가 인기가 많았던 건 정말 이게 B급 영화잖아요. 그쵸, 정말 사실 깼죠. 스토리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맞아, 영화인데 깼는데, 이게 웃긴 예. 건 뭐냐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코미디로 시작해서 코미디로 끝나요. 네.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네. 그 조이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사실 그걸 레이더망에서 이렇게 피해갔던 것 같아요.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그 평론가들이 이렇게 극찬하면서 조이라이드 보니까 여러 평론가가 이게 올해 최고의 영화다. 그러니까 흥행은 좀 저조한데
가장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론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재밌겠다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글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요. 한국이 개봉이 안 된 거예요. 안 됐구나.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많은데 한국 개봉이 안 돼 있으니까 검색도 어렵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좀 인기가 그만큼 있지 않지 않나. 맞아요. 좀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한국도 노려볼 법했었는데요. 주연이 왜냐면 아시아 한국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이니까, 아시안의 이런 얘기들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박세나 기자랑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이 오픈을 아직 개봉을 안 한 이유가 정서가 좀 너무 야한 거나 이런 농담들이 좀 세요. 좀 세더라고요. 미국적으로 좀 세더라고요. 네. 예고편만 예고편만 봤는데도. 그 예고편은 네. 진짜의 그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친구 중에 그 한 명이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요. 정말 남자들을 자려고 만나는 여자 네, 이런 네, 역할도 네. 나오고 그 굉장히 캐릭터가. 수위가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위가 높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또 정서에는 조금 아직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전형적인 미국 이 코미디죠. 정서의 예. 미국 블랙 코미디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꾸며져 있어서 예. 예지 기자님 이거 봤나요? 그 예고편? 예고편 봤어요. 네, 어땠어요? 보니까.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근데 흥행이 안 된 건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영화관 가서 보려고 아. 사람들이 하면 약간 액션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화는 많이들 좀 그런 식으로 보니까 집에서 봐도 괜찮고 네. 스트리밍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근데 신선하게는 정말 이 소재도 그렇고 맞아. 정말 신선했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예, 뭐 예.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트레일러 보니까 이게 허잉오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될 것 왜 같다는 이거를 느낌이 좀 극장 들긴 개봉을 하는데. 했을까요?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 쪽으로 빠졌으면 더 흥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 스트리밍으로는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그냥 우리 월 페이먼트로 그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HBO 맥스 이렇게 돈 내면은 그게 어떻게 할당이 모르겠어요. 할당 퍼센티지를 어떻게 가는지. 근데 영화 흥행하면은 그 대박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작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했을 텐데요. 이게 그렇게 블록버스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최소한 제작비는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뭐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나 이런 수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이게 예. 수익금을 더 이제 주기도 하는데 넷플릭스나 이런 데는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하는 그 금액만 이렇게 받고 넘어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룰 텐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그 슈퍼스타들만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가나 봐요. 나머지 네네. 배우들은 수익 진짜 배분 수익 문제군요. 배분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이게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그 수익을 지금 내놓고 이제 작가들이나 이런 다른 스태프들한테 이제 이걸 나눠주겠다 하신 배우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사실 예. 근데 뭐 행오버 원도 처음에 라스베가스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무대가 점차 넓어지지 않습니까? 저기 태국도 가고. 태국 가죠. 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예. 투자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한번 궁금해요. 언젠간 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볼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나오면 알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